요번에는 동일한 증상으로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문 닫아야 돼. 요번엔 무조건 끝내야 돼. 고객님이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어. 부동에게 정말 중요성을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메르카바입니다. 일단 한번 보자고. 이게 지금 카메라는 정확하게 잘 안 당기는데 이 부동액에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젤리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어. 계속 젤리 같은 성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정확하게 카메라에 잘 안 당기니까 이 통을 빼서 저 한번 뽀개 볼게요. 통 빼봐. 뽀개 볼게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저 냉각수 관련돼 갖고 경고등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2달에 한 번씩 경고등이 들어요. 냉각수 온도가 높다는 경고등이 뜨는데, 일전에 우리 가게 오기 전에도 한 2차례나 그거 관련된 수리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개선이 안 돼서 일단 저희 쪽에 예약을 하셔갖고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최초에 방문했을 때 요것도 다른 차종 거 동일한 차종 모델인데 다른 차종 건데 이제 전자식 워터펌프예요. 냉각수 물을 순환시켜 주는데 이제 전자식으로 해갖고 물을 순환시켜 주는 건데 얘도 망가졌어. 얘도 임펠러가 고착이 돼갖고 안 들어가죠. 응? 이 차량이 이게 망가져서 저희 쪽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애프터 제품이라 갖고 혹시라도 불량이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워터펌프를 교체하고 부동액을 교체를 해드렸죠. 2개월 있다가 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해갖고 AS를 한번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오늘 또 온도가 이상이 있다고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결국에 테스트 해보니까 또 워터펌프가 죽었어요. 지금 이제까지 총 5번이 죽은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그것도 불과 한 4개월, 5개월 안에 5번이 죽었다. 그래갖고 제가 좀 유심히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엔진 안에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뜯어볼 거예요. 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까지, 실린더 헤드 가스켓까지 좀 상태 유무도 한번 확인을 다 할 거예요. 이제 동일한 발생을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돼. 이건 100%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냉각수를 넣었었어요. 냉각수 넣으면 자세히 보면 이게 이물질이라는 거 볼 수가 없었어. 사실은 이물질이 생기는 거는 냉각수 위에 뭐 둥둥 떠다니든가 이런 게 좀 보여야 되거든요. 오일기가 있으면 오일이 약간 떠다니든가, 뭐 젤리 같은 거 있으면 물이 약간 색깔이 바뀌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깨끗했단 말이에요. 냉각수 뺄 때도 깨끗했었고. 그래갖고 이물질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 통에 젤리 같은 그런 성분이 많이 묻어 있어요. 이 통 안에, 벽에. 응? 벽 안에? 그죠? 일단 통을 제가 뽀개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여러 가지를 냉각계통을 거의 다 손을 보셨는데 계속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 일단 한번 뜯어서 통을 한번 분해갖고 젤리 같은 성분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관련돼갖고 이 프레스톤 관련돼갖고 냉각수 관련돼갖고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뭔가가 계속 이물질이 쌓이니까 이 비싼 전자식 워터펌프가 계속 죽는 것 같아. 요번에는 동일한 증상으로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문 닫아야 돼. 여기가 원래 젤리가 많아. 이건 플라스틱이 산화돼서 그런 건가? 응? 요 바닥에 바닥에 그 안쪽으로도 일단은 여기 바닥에도 이런 이물질하고, 그지? 응? 뭐 젤리도 있지만 이물질도 되게 많고, 뭐 이런 이물질도 많고, 그지? 약간 녹기 같은 느낌도 있고.
요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워터펌프도 한번 뜯어봐서 고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요번에 무조건 끝내야 돼. 고객님이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어. 응? 뭐 저거는 예상하기 추측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좀 약간 산화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각종 뭐 첨가제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차로 사무사사 드렸더니 좋네요 그러네. 다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의자가 좀 짜증 나네요. 자기도 타는데 자꾸 의자가 안 맞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머지 좋대. 아 그리고 우리 침수차 관련돼 갖고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아주 기가 막힌 프로젝트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지. 약간 애간질 나게 해줘야지, 그지? 아, 이런 것도 좋지 않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타이어도 좋고, 그런 느낌이야. 응? 다 터졌잖아. 뭐가 가스켓이? 다 터졌네. 여기랑 섞인.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물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 가스 압력이 나오니까, 그지? 이게 보이니? 응? 애벌레 같이 살짝 하나 있는 거? 뭐야? 젤리 같은 게 하나 있지? 여기 또 있어. 또 있지? 다 있어, 다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되게 연하네. 돌아가? 고착은 아니네. 뻑뻑해 아니면은? 아니, 약간 걸리는 느낌이 나죠. 뭔가 걸리는 느낌이네. 그리고 이게 지금 헤드면이 헤드 가스켓이 그닥 좋지가 않아. 보면은 뭐 젤리도 젤리지만 이 안에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젤리 같은 게. 이 안에 외벽 게. 이거 다 제거해야 돼 이거. 워시액 같기도 하고.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여기가 이제 피스톤 폭발하고 압축하고 다 행정을 하죠, 그죠? 여기가 다 냉각 라인이거든요, 이쪽이가. 전부 다 냉각 라인인데 기본적으로 가스켓이 하면 요렇게 요 부분만 하얘져야 되거든, 이렇게. 요 테두리만.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전체적으로 검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압축이 샜다는 증거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체 가스켓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는 그나마 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응? 얘는 여기 전체적으로 검해버리죠 지금 이쪽하고, 응? 이쪽 부분하고. 일단은 여기 다 긁어내야 돼. 응. 드라이브를 서석하고 이제 석션으로 다 빨아야지 뭐 어떻게 파티클리너 끓여갖고 계속 나. 이게 많이 쌓여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지? 일단 물건 헤드 가스켓하고 가이드 고무하고 좀 식히자. 제일 중요한 게 클리닝하고 부동액의 정말 중요성을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뒤에 상처나도 만나고 아, 상처나지 말라고. 들어가서 쏘고. 여기 자세히 보이나? 여기가 지금 걸린 자국 보이지 뭐가? 응? 여기하고, 응?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지금 빼니까 잘 들어가는데 일단 걸려서 여기는 걸려 보이는, 여기는 뭐 걸린 자국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그래 보여요. 버려. 예성이가 이제 호스는 안 좋은 거 부분은 호스는 교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호스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실린더 블럭하고 이제 금속 이물질하고 이런 건 다 제거를 다 했습니다. 했고 부동 보조통도 교체를 진행해놨고, 네, 새 거로 교체해놨고, 여기 안에 까보니까 이물질 되게 많았죠. 일단은 부동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부동액이 일단 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희석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한 게 물하고 부동액이요. 일단 부동액하고 물하고 끓는 점이 일단 틀려요. 기본적으로 물은 한 거의 100도씨에서 거의 끓고, 부동액 같은 경우는 한 110에서 한 115. 제가 실험까지는 안 해봤는데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무동액하고 물하고 만약에 끓는다고 하면은 아마 물이 더 빨리 끓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 늦게 끓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럼 100도에 끓으면 엔진은 100도에서 막 바글 끓 거 아니야. 이게 냉각수가. 그러기 때문에 부동액이 더 좋겠지. 근데 이제 원액만 넣게 되면은 이게 되게 거칠어요. 물 움직이는 게 약간 좀 우리가 뭐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야. 물은 그냥 물이야, 그냥. 요거는 주스 같은 느낌. 점도가 좀 있는. 점도가 좀 있는 거죠. 점도가 있다고 표현할게, 그냥. 점도가 있는 표현이면은, 냉각수가 물을 순환할 때 이 무거우면은 되게 흐름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근데 단순히 물만 들어가면은 흐름 속도는 빨라지겠죠. 흐름 속도는 빨라지는데 온도도 바글바글 끓고, 얘는 흐름 속도가 느려지고. 흐름 속도가 느려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적정한 온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물 흐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적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도 냉각을 해갖고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져요. 이 라제타하고 앞에서 냉각을 시켜준 라제타가 있잖아요.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냉각을 빨리 시켜주고 다시 한 바퀴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 시간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라는 걸 맞추는 거야. 물하고 희석을 해서 비중을 맞춰갖고, 최적화해야 된 비중을 맞춰갖고 일단 모든 정비업소에서 작업을 거의 다 많이를 해요. 비중이 이제 뭐 동파 방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일단 열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액하고 부동액하고 이렇게 반반을 섞어요. 이렇게 꼭 반반을 섞어서 이제 비중을 맞춰갖고 뭐 35도라든지 25도라든지 35 이렇게 맞추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모터스포츠를 할 때는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준 이유가, 일반 시내 차들은 기본적으로 가다쓰다 방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냉각 팬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냉각 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95에서 100도에 거의 돌거든요.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모터스포츠를 할 때는 제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이유가, 냉각 팬을 도는 것보다 맞는 풍량이 더 좋거든요. 맞는 풍량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냉각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비중을 제가 예전에는 한 15도까지 맞춘 적이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맞추거든요. 원액을 거의 조금 넣고 증류수를 좀 비중을 맞춰갖고 해갖고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면서 맞는 풍량이 있으니까 냉각을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비중을 많이 맞췄는데, 일반 시내나 일반 차들은 거의 한 25에서 35? 그 정도. 뭐 많게는 40까지는 맞추긴 하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흐름이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일반 차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흐름도 중요하고 비중도 중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겨울날에는 냉각수가 올라가는 시점이 흐름이 좀 좋아야지만이 그만큼 빨리 도달하거든요. 뭐 90도에서 100도까지 도달하는 시점이 그만큼 흐름이 좋아야지 빨리 도달하고, 흐름이 좋아야지 이 나제타에서 냉각이 되면서 다시 실린더 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거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제어 시스템에서는 뭐 85에서 한 95, 그 정도의 온도에서 뭐 변속기라든지 기타 뭐 연료 분사량이라든지 각종 제어하는 장치들이 거기에서 거의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냉간시에 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도 중요하고 냉각도 중요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다만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이제 이렇게 50대 50 비율로 나오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증류수로 좀 한 거거든요. 증류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수돗물도 다 좋아요.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쓰다 보면 수돗물을 사용하면, 어린이들 있는 집들은 보면 수도꼭지에다가 그 필터 같은 것도 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녹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증류수를 희석한 거를 많이 쓰거든요. 증류수는 그런 거는 거의 수돗물보다 덜 하니까. 근데 수돗물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인천에 한번 수돗물 한번 난리 났었잖아. 뭐 눈물 나갖고 어머니들 난리 났었어. 뉴스에 많이 났잖아. 그래서 수돗물 희석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문제점은 눈에는 안 보여요. 저희가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쓰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산화도가 떨어지면서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부식이 되니까 또 라인이 또 막힐 수도 있고, 이런 이물질이 생겨갖고 또 차량에 기계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증류수 제품을 희석하고 각종 첨가물이 희석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비중이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에 맞춰놓은 비중이에요. 요거는 35에서 한 40 정도 제가 측정했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있고, 기본적으로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얘는 일반 다른 거하고 희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부동액을 좀 넣을게요. 비율을 너무 많이 섞여버리면 그 첨가물도 파괴를 시키거든요. 파괴를 시키면은 이제 각종 보호막을 형성을 못해요. 물이 순환하면서 뭐 호스라든지 호스 안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보호막을 형성을 못 해주거든요. 뭐 금속 그 실린더 헤드라든지, 그런데 이제 물이 순환하면서 첨가물이 이제 보호막을 형성을 못 하거든요. 수돗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한테 해갖고 비중을 정확하게 맞춰갖고 부동액도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귀찮으니까 그냥 섞은 거, 그냥 얘네 거 믿고 쓰는 거야. 그냥 50대 50. 이게 뭐가 필요해? 물 섞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섞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응? 걱정이 없지.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이게 B컵에다 넣고 이렇게 어떻게 섞어서 이렇게 해? 그냥 이것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라. 얘가 pH가 8에서 9를 맞춰놨잖아, 그지? 물은 중성이잖아. 7에서 7.5잖아. 그럼 원액에서 물만 계속 들어가면 pH가 낮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물이 순환하면서 더 수명이 짧겠지. pH가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pH가 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수명도 더 짧을 것 같고.
8에서 9 나온다 그랬잖아. 좀 기다려. 한 10분 정도 기다려. 근데 이거 어차피 일반 분들이 이게 pH 측정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동액이 지금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 진짜. 우리 정비하면서도 사실 부동액 나오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리도. 폐기물 버리는 것도 수거를 잘 안 해가요. 수거할 때만 해가거든. 좀 골칫덩어리죠. 진짜 말 그대로 이거 한번 알아봐, 배 팀장. 내가 지금 예전의 기억으로는 대표님 아세요, 혹시? 부동액을 한번 버리려면 물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100배는 들어갈 거야. 내가 알기로는 100배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정화를 시켜가서 또 깨끗하게 만들어서 폐기물로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지? 다들 좋지만은 저희는 이제 프레스톤 거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가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자동차 정비 쪽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제 대리점들을 전화번호를 제가 댓글로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저희 정비업체 하시는 분들 좀 같이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부동액 없으면 소주 넣고 다니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런 얘기도 있어. 야, WRC 우리 현대차도 결국에는 레이싱하는 도중에 냉각수가 떨어져갖고 샴페인 있지. 우승해갖고 샴페인을 차에다가 실어놨대. 그걸로 이제 붓고 완주를 한 적이 있어. 뭐 급하게는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당연히 다시 빼야겠지, 그치? 내 차는 빨간색 부동액인데 빨간색을 꼭 넣어야 돼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상관없어요, 이거.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당연 다만 이제 보기 싫어 보이는 거지. 냉각수가 썩어 보이는 거야. 썩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냉각수가 내 차는 파란색인데 응? 네, 파란색. 파란색인데 빨간색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똥 색깔이 돼요. 응? 이게 컵이 하얀색이라서 그런데 늘 보던 색은 아니죠. 늘 보던 색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색소예요, 색소. 색소를 왜 집어넣냐면은 이게 에탈론 그리콜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진짜 한 조금만 먹어도 우리 먹으면 당연히 알겠지만 뭐 동물이 조금만 섭취를 하더라도 동물이 바로 죽어요. 그만큼 독성이 되게 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는 이제 투명한 부동액을 만들어 놨었는데 투명한 거를 놔두다 보니까 뭐 섭취를 하다 보니까 막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색소를 넣어놔요. 색소. 희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색깔이 좀 오염돼 보이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야에도 보기 안 좋고 막 혹시라도 다른 정비사님이 봤을 때도 부동액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똑같은 색소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 거지 그 색깔은 전혀 의미는 없는 거예요. 편집 도중 구독자분들께서 오인하실까봐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액의 색상은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시중에 녹색 부동액이면 무조건 싸구려의 저품질, 붉은색 계열은 좋은 부동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부동액의 성능은 부동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 첨가제 중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산염과 규산염, 이 부동액 타입이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부동액도 이게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부동액 만드는 회사들도 오히려 나라에다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나라의 이게 환경이 좀 안 좋은 거니까 이 관련돼서 생산하면 얼마의 생산만큼 했고 돈을 또 나라에다가 또 좀 내는 걸로 알고 있어. 그만큼 사실 그만큼 좋지는 않아 부동액이. 안 할수록 좋은 거야. 안 할수록 좋은 건데 사실은 그래도 차량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 번. 너무 짧게는 말고 5년에 한 번은 그래도 점검. 꼭 굳이 교환 안 하더라도 점검. 그리고 자주 안 가는 게 우리 환경에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 3세대들은 이제 보증 기간이 길어진 거지. 그만큼 환경에 또 우린 대한민국 되게 예민하잖아. 예민하고 이거 버리려고 해도 이것도 환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긴 거예요. 버려야지 또. 이것도 누가 먹는다고 아이스 음료수인 줄 알고. 그러다가 골로 간다고. 턱살이 많아갖고 자, 우리 시운전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좀 찾으려고 뭐 우연치 않게 아는 형님네 매장에 아우디 TT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냉각수가 완전 초토화 상태예요. 초토화 상태라서
일단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 겸 한번 시운전 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는 형님네 가까운 매장이 있어갖고 아우디 TT 차량 2016년식 차량인데 17년식 이제 딱 5년 됐네요. 네, 2017년식 모델인데 냉각수 라인이 완전 초토화됐다 그래갖고 한번 동영상에 우리 영상에 한번 참고로 한번 좀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2.0 모델이고 가솔린 모델이에요. 블록 자체는 이제 주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우디 유난히 아우디들이 이제 3.0 디젤기나 2.0 디젤 모델들이 거의 2.0 우리 근래에 찍었던 거는 주물이 아니고 알루미늄이고 디젤 모델들이나 이런 모델들은 블록 자체를 이제 주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BMW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죠 블록 자체가. 근데 이제 주물 같은 경우는 냉각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부동액 자체에는 이제 각종 이제 부식 방지제나 소포제 같은 첨가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pH를 8에서 9 정도 맞춰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중성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산화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주물 같은 경우는 산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주물은 철이잖아요, 그죠? 철에 가까우는 거니까. 알루미늄은 말 그대로 합금이고 합금은 아무래도 산성에 좀 반응은 하긴 하겠지만은 좀 덜해요. 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주물은 더군다나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차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블록 자체가 다 주물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도 많이 나고 부식도 많이 되고 뭐 히타코어도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차는 2017년식인데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게 히타코어 쪽인데 이것도 이제 클리닝을 이제 몇 번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녹이 되게 많이 있죠. 녹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뜯어놓은 건데 우리 형님 뜯어놓고 워터펌프도 지금 전자식 타입으로 교체했는데 일단 봐도 이게 녹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각종 펌프라든지 보조 물펌프, 기타 그리고 이게 호스들도 형님이 지금 다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해갖고 다 봤는데 지금 이게 다 갈아야 될 품목인가봐. 이 안에도 보면은 이게 주물 자체에서 이제 산화가 돼서 녹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런 호스나 이런 데 다 이물질이 다 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히타 쪽에도 껴있고 워터펌프도 망가졌고 워터펌프도 망가져서 교환한 거예요. 이게 이런 가루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결국에는 블록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네, 블록에서 나와서 이제 부식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호스를 다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엔진을 분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 100% 제거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호스들이나 뭐 냉각계통 관련된 거는 최대한 이제 그렇죠. 엔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부동액이 권장사항은 되게 길지만은 그래도 내 차에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pH 산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산도가 약간이라도 떨어졌으면은 그냥 의심치 않고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점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산화돼 버리면은 이게 돈이 얼마겠어요, 전부 다. 라디에이터까지 교환하는 거 아니? 진짜 엔진까지 교환한다 그러면 이 차값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주물로 된 블록이라서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죠? 이런 거만 봐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거 계속 나오죠, 가루가. 이런 얇은 가루들이 이 미세한 코어 쪽이나 되게 얇죠, 이게 코어 자체가. 한 줄이. 이런 데 다 막혀버리면은 히타도 당연히 안 나오지만 이런 코어가 냉각 라지에이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터진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는? 이거 세척하면서 나온 거구나. 이게 세척하면서 나온 거래. 이게 냉각수를 좀 그나마 형님이 세척을 한번 해본다고 해갖고 했는데 이런 가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코어뿐만 히타 라지에이터뿐만 아니라 냉각을 시켜주는 라지에이터 코어도 이렇게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라인도 막혀요. 막히게 되면 일단은 엔진에 이제 열도 많이 올라갈 거고 변속기에 열도 많이 올라갈 거고 냉각수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동파 방지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겠지만은 엔진 쪽, 변속기 쪽,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너무 소홀하게 또 하면 안 됩니다. 자, 아우디가 지금 촬영을 하고 왔는데 보셨죠? 부동액 라인이 완전 초토화 됐습니다. 부동액 교환하려면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저것도 이제 딱 한 이제 5년 좀 지났죠. 5년 지났는데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나 뭐 기아나 뭐 우리 수입차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장수명 부동액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엔진 형식에 따라 좀 틀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부동액 자체에서 안에서 순환하면서 이제 첨가물이나 이런 보호막 그 부식 방지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눈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부식이 되고 녹이 발생을 하고 이물질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멀쩡한데 일단 한 달 후에 지켜봐야 돼. 한 달 후에 봐야 돼. 이거 또 한 달에 한 번씩 워터펌프 나갔으니까. 근데 헤드가스켓도 좀 상태가 안 좋았죠, 그죠? 원인은 거의 다 대충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엔 이상 없을 거야. 응? 이상 있으면은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중요도에 비해 부동액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르카바는 차의 심장인 엔진을 보호하고 차에 최적화된 성능을 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액에 대해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액을 색상이나 농도계만 보고 부동액 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르카바는 이에 더해 부동액의 pH 값을 통해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일반인들은 이를 잘 알 수 없으니 쉽게 5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 또는 교환을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100년이 넘는 기술력으로 이것저것 따질 것 없는 어떠한 차종, 어떠한 부동액과도 호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30만 킬로미터의 보증 수명에도 차와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3세대 프레스톤 제품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메르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